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피해 등에 대비한 하천 퇴적토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하천 전체에 대한 준설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일단 상류와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와 쌓인 흙과 자갈 등을 긁어내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은 최근 흙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로 분주합니다. 여러 대의 중장비가 퍼낸 하천 퇴적토를 옮기는 겁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무심천 중앙을 막아섰던 퇴적토 섬이 사라졌습니다. 퇴적토 섬의 규모는 9,600세제곱미터, 길이는 480m에 달해 그간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는 퇴적토 섬 제거로 하천 통수 폭이 3배로 늘어나 여름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하상도로, 세월교, 주택 내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수년째 쌓여왔던 퇴적토 섬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무심천 수위와 하상도로의 높이 차이는 최저 50cm로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잦은 비로 하상도로는 물론 인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에 통행 금지가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교통 정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진 않았고 오송 참사로 인해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퇴적물 제거 등은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하천 전문가들이나 방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청주시는 오송 참사를 빚은 미호강 인근 3곳의 퇴적토 제거 작업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자체 기업 지원 체계를 출범했습니다.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지역 이전을 앞당기고 양질의 일자리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금왕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생산기업이 올해 말 확장 이전을 앞둔 곳입니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 이전 과정이 복잡했지만 음성군의 기업 지원 TF팀이 적극 나서 수월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그 음성군에서 많은 지원하고 허가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방 이전 기업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자체 기업 지원 체계를 출범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원스톱 지원 창구를 구축해 기업과의 소통을 일원화하고 복합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통합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투자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출범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전담 관리자를 통한 사후 관리를 지속해 기업 정착을 위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주택 공급이라든가 문화, 복지, 체육 이런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충북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조 교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중독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선도적으로 준비해온 진천 초평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프로젝트를 시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에겐 종이책보다 디지털 기기가 더 익숙한 모습입니다. 더 재밌고 할 게 더 많아요.
교육부는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2월 발표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기기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춘 수업 콘텐츠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교실에 학생 20명이 있다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20명 각각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채워줌으로써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그래도 디지털 중독이 걱정인데 더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책과 디지털의 어느 조합 콜라보가 있어서 중간점을 잘 찾아서 장점들을 모아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발행사나 에듀테크 회사들이 개발을 마치면 검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8월부터 초등교사 전체와 중고등학교의 수학, 영어, 정보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AI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이용 권역인 서울 동남과 경기 남부, 충청권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9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청주공항 이용 권역 인구수를 1,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IPTV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열차,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짧은 수속 시간과 저렴한 주차 요금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204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된 노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청풍호반 수상 항공 관광 사업을 10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시는 당초 40억 원 규모의 청풍호 수상 비행장을 조성해 민간 항공사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전을 거듭했고 지난 2021년 마지막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올해 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동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경비행기 계류장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상 항공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국 곳곳에 숙박업소를 돌며 업주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가짜 입금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 뒤에 반값이 더 입금됐다며 차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가로챈 돈이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숙박업소로 들어옵니다. 자신이 건설업체 직원이라며 인부들이 공사하는 동안 사용할 방을 달라 하고 열쇠 3개를 받아 올라갑니다. 방 확인을 마친 것처럼 내려와서 계약 의사를 내비치자 업주는 계좌번호를 적어줍니다. 남성은 방값을 입금해달라며 회사에 전화를 거는 척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되묻더니 업주의 휴대전화를 손에 쥡니다. 남성은 업주의 휴대전화를 빌리고는 이렇게 메시지함에 들어가 이전 내역을 복사하고 수정해서 실제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업주를 속였습니다. 모 건설에서 4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본 업주는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사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방값이 21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입금됐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업주가 수중에 있던 현금 50만 원 등 120만 원을 준 겁니다. 홈뱅킹을 누르니까 안 날려요. 당황해서 두드리니까 핸드폰 잠깐 가볼래요. 그래서 이제 줬지. 거기 400만 원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나라고 돈이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그 뒤로 외출한 남성이 돌아오지 않았고 업주는 그때서야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남성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사기친 횟수는 102건, 가로챈 금액은 1억 7,600만 원에 달합니다. 붙잡고 보니 경찰 수배도 60건 넘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능적인 수법 범죄로 판단해서 신속하게 수색 수사하게 됐습니다. 많게는 2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 상당, 항상 그 사이에서 똑같이 초과분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경찰은 과거 여러 동종 전과도 있던 40대 남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횡령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학생 근로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 가운데 일부를 수년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억대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북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에 사는 50대 여성이 지난 15일부터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의 SFTS 환자가 2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정된 문화도시 피크닉 콘서트가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청주시는 행사 기간 비가 예보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공연 장소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청주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으로 변경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선착순 입장으로 30일 공연은 오후 2시부터 문화제조창 잔디광장과 올림픽 국민생활관 종합상황실에서 무료 초대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